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 요식업소들의 절반 이상이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업소들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LA 시의회가 비폭력 상황의 경우에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무장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던 한인 직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흑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동안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2,100명이 넘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보 게재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부시 대통령 시절 발동된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로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행정명령을 갱신하는 연례 조치이기는 하지만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8월로 예정된 훈련이 강력한 연합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President Moon to take a much tougher stance and to show that he's not going to be able to be coerced by North Korea. 지난 2018년까지 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냈던 브룩스 예비역 장군도 전략자산의 전개를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I believe, needs to be agitated right now as a result of this, so that they feel that they may have overstepped.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거친 막말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 모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먼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무례한 어조의 폄훼,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남측의 특사 제안 사실을 공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이어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행동 움직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실망스럽지만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막말을 해대며 공언한 걸 밀어붙이는 북한에 맞서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한 만큼 당장은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또 통일부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정부청사 기자실을 갑작스럽게 찾은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청와대에 사의를 이미 전했다며 자신의 사퇴가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재임 1년 2개월 동안 남북회담 한 번 못 해보고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 통일부 발언도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북한이 정부 자산, 즉 국민 세금 248억 원이 들어간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민간 자본이 투자된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의 군 재배치까지 예고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의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여정의 독설. 청와대는 위기감마저 느끼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경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김여정 담화에 대해 무례한 어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입장들은 오늘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화상회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북한, 특히 김여정 부부장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어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데 이어서 특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역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여정이 독설을 퍼붓자 청와대는 선을 넘었다, 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대북 강경론에 힘이 실린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대북 인내론으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청와대 내부적으로 커진 겁니다. 네, 대북 특사 제안까지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의 물밑 대화라도 제안하기는 더 어려워졌고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에 군부대 전진 배치까지 예고한 마당이라 이런 움직임이 군사 도발로까지 이어질지 따져보면서 우리의 대응 태세를 다지는 게 현실적으로 우선돼야 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북 전문가들과의 오찬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한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철 장관 사이의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고 또 청와대 안보실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당장은 통일부 장관 후속 인사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관심은 김 장관 본인이 말한 대로 분위기 전환, 그러니까 주무장관의 사임이 남북관계의 변수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경윤입니다. 네,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위협했던 북한.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검토 중인 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라며 공개한 건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우려했던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필요한 화력부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뒤피해서 철수했던 병력을 다시 배치하고 서해상을 비롯해 모든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 활동을 늘리는 등 접경지 부근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고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현재 동서해안의 폭 80km 해역, 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10km 완충지대가 지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남북이 함께 철거했던 GP에 병력과 화력이 재배치되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단에 대해서 사격을 가하겠다고 하면서 원점을 때리겠다고 해서 거기에 포가 날라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간인 피해 같은 것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서해상 북방계선 주변에서 해상 훈련을 재개하고 해안포를 열어놓는 등 긴장감을 끌어올리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집니다. 고속정이라든가 고속 선박을 이용해서 위협 교동을 할 겁니다. 처음 탈환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북한이 신형무기 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긴장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실제로 SBS 취재 결과 북한군이 개성공단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인 김태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어제와 그제 개성공단에 북한군 병력이 들어가 있는 걸 포착하고 그 경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북한군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없었던 북한군이 새로 나타난 거라서 연대급 부대 화력 9분대를 전개하겠다는 총참모부 발표와 무관치 않은 걸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무언의 시위일 수도 있고 본격적인 부대 전개를 위한 사전 준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개성공단에 화력 9분대, 즉 포병부대를 보낸다고 했으니 실행한다면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력 방사포와 자주포로 무장하게 됩니다. 서울과 50km 떨어진 데 화력이 집결하는 거라서 그 자체로 큰 위협이 됩니다. 또 개성은 북한의 최단 남침 통로로 알려진 이른바 개성 문산 축선의 시발점이어서 그곳에 정예 부대를 주둔시키면 우리 군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루 동안 감염자가 2,1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2,129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하루 평균 13,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위치한 315곳의 요양원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수치는 한 검사시설에서 발표가 늦춰져 600건이 누락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205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바라 퍼레어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습니다. 수천 명이 몰리는 시위 현장은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 없고 감염되더라도 추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People should take care of themselves if they were in fact participating in a protest and they were near people who were not wearing their cloth face coverings and they weren't able to keep their distance. It's because the contact tracing will get extraordinarily hard in those crowded situations. 미국 내 21개 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플로리다 주는 월요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8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와 텍사스 주까지 어제 확진자 수가 코로나 발생 이후 최고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LA 한인타운 업소들은 영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매점들은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오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타운 내 요식업소들의 약 절반 정도는 문을 열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내 식당 내 영업이 허가된 지 거의 3주째. 한인 외식업협회는 최근까지 절반 이상의 한인업소들이 식당 내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고나 배달 영업만 하는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90% 가까운 요식업소들이 영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영업으로 매출은 절반 내지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이닝 하는 사람들은 한 70%까지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는 아직도 다이닝은 안 하고 투고만 하는 일들도 있고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이닝을 해도. 요식업뿐만 아니라 소매업 등 전체 업종에서도 한인 비즈니스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한인 업체가 밀집한 다운타운 의리도매 시장에서는 80~90%가 다시 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는 전체 업종을 통틀어 문을 연 한인 업체들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국 비즈니스의 거의 한 90%, 80~90%는 다 영어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한 50% 내지 많게는 한 60%, 70% 이렇게밖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한 상황에서 이제는 매출 올리기가 한인 업주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는 한인 업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회를 활용하려는 열정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진단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의 한 자전거 판매점입니다. 최근 들어 매출이 4배나 뛰었습니다. 자전거 몇 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이 났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하려는 50여 명의 대기자들 명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운동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3~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못 팔고 있어요, 우린 자전거를. 웨딩리스트는 사람들 많죠. 지금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간판 제작 업체도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상점들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고와 배달을 한다는 식당 배너 주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용실 같은 데는데 식당 같은 데도 이제 그 가림막을 또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철로 전부 다 만들고 그거는 제일 많이 나가지 뭐 잔뜩 나가. 뭐 아크릴 한 10%, 뭐 배너 한 10%, 뭐 한 20% 정도. 음식 배달 업체들의 매출도 50%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일부 업소들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변입니다.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다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했던 한인 직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흑인 남성은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흑인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흑인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직원이 뭐라고 말을 하자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며 한인 남성을 위협합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한인 남성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몸을 피한 한인 남성에게 다가가 발길질까지 가합니다. 결국 얼굴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한인 남성. 흑인 남성은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주합니다. 지난 12일 뉴욕주 알바니의 한 한인 뷰티용품 업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인 업주는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가게를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하자 흑인 남성이 다짜고짜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갔는데 여기저기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있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은 코 밑이랑 입은 좀 찢어져서 피가 계속 브리딩 했거든요. 심지어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얼굴에 침까지 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한인 직원은 코뼈가 훼손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인 업주는 최근 벌어진 시위로 대규모 약탈 피해까지 당한 데다 영업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을 당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얘네들 흑인 애들 페이스북에 이제 왔는데 이 차이니스맨이 먼저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얘네들끼리 막 우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저희 가게가 또 타겟이 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겁이 나죠, 사실은.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소재 추적에 나섰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시 의회는 비어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 시내 주택 공실률이 7% 내외로 높은 상황에서 주거시설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입니다. 현재 LA 시내에는 19,000여 채의 주택과 2,500유닛의 상업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최종안은 오는 11월 선거의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LA 경찰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A 시의회는 비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이 아닌 별도의 기관이 대응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폭력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비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폭력 예방국의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데이빗 류 등 3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폭력 예방국 신설안은 경찰개혁 방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응급 상황의 경우 경찰이 아닌 사회복지사 등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폭력 예방국 내 민간 전문가 대응팀을 구성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폭력 예방국이 신설되면 주로 약물 오남용이나 정신건강 관련 문제, 그리고 노숙자 문제들을 다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이미 사우스 LA 지역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찰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LA 시의회는 어제는 경찰 대체기관 창설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장 등은 경찰을 대신해 응급신고의 일부를 전담하는 비폭력 위기 대응팀을 만드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가 5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2달 사이에 16개월이나 진전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3순위 접수 가능일은 2019년 4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순위와 2순위 문호는 승인일과 접수일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합주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치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입대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스윙 스테이시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합주.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6개 경합주 모두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의 이사면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6개 경합주 모두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인 체인지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48%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4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 모두에서 승리했습니다. 지지율 격차도 더욱 벌어졌습니다. 2주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는 1%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3%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대처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3일 동안 6개 경합주에서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뒤 한국군과 미 극동사령부의 지휘소는 수원에 차려졌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소중한 영상이 미국에서 발굴됐습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사흘 뒤 경기 수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군과 미 극동사령부가 임시 주유소를 차린 곳입니다.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과는 불과 30여 킬로미터 거리, 이곳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수원공항에선 미군 수송기 한 대가 북한 전투기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인 게 포착됐습니다. 6월 29일 메가더 미 극동사령부 총사령관이 수원을 찾았습니다. 대전으로 피신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 수뇌부를 만나기 위해 수원공항으로 올라왔습니다. 7월 1일 수원역 앞 광장. 전선에 재투입되기에 앞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모인 군인과 경찰들로 빼곡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대기 중인 애띤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정치 사상범들인데 후방 형무소로 이감 중에 처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듬해 1월 북진하는 미군 탱크가 수원 화성의 장안문을 애써 통과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총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찾았는데 이전에 비해 표정이 밝습니다. 이들 영상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수원박물관이 발굴해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원의 상황을 자세하게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략적으로 수원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미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로 확인됐다고. 수원에서 포착된 한국 전쟁 영상 기록은 오는 25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SBS 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미국 대학 1부 리그에 진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총민 선수가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는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김영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니어 리그에서 맹활약하며 꿈을 이뤘습니다. NCAA 1부 리그에 소속된 5개 대학의 영입 제의를 받고 고민하다 전액 장학금과 출전 시간을 보장한 앵커리지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교가 제일 적극적이었고 조건도 좋아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80년대 여자농구 스타 최경희 씨의 셋째 아들이자 현 국가대표 이청현의 동생인 이충민에게 어머니의 뒷바라지와 형의 조언은 큰 힘이었습니다. There is a nervous mom. She won a silver medal at the 84 Summer Games at the Olympics, so she made the trip from Seoul to cheer him on.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서 강에서 다 끝내자마자 저희 데리고 운동을 갔던 기억이 있어서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이충민은 개척자의 마음으로 당당히 도전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가서 성공해서 저 후배들도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SBS 김영렬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들의 생활 뉴 노멀이 됐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한인업소 10군데 중에 9군데 정도는 영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한인업주들은 울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 속에서 이것 또한 마주해서 해결해야 하는 몫이 됐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뉴 노멀, 우리들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2부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